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개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제1절 개점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점 계획과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어떤 내용 들어가 있냐면 역시나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의의와 원칙에 대한 내용들부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럼 이제 이러한 점포 개점은 이제 점포를 처음에 만드는 거죠. 그런 점포 개점은 어떠한 의의를 가진지를 보시게 되면 점포 개점을 희망하는 사람이 환경을 분석한 후에 적합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해당 아이템에 적합한 입지를 골라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를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거 외우실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점포 개점, 점포를 여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게 바로 점포 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점포 개점은 당연히 환경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보시면서 점포 개점이 뭔지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점포를 개점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지켜져야 되는 원칙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칙은 점포 개점의 준비 단계와 관련된 내용과 점포 개점의 절차적인 측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점포 개점의 준비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지식을 향상시켜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점포 개점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보시면 현재 아이템 위치를 파악하며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신문, 포털 사이트, SNS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관심 분야를 선정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는 분야 선정해서 점포를 개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관심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조건과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 기관이나 단체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아이템을 정리한 후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성장 가능성, 환금성 등을 따져 그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는 것, 직접 가서 보는 것도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점포 개점을 결정하면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이나 경쟁자의 점포 및 사이트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시면 시장 조사를 통해 아이템이 선정되었다면 점포를 설립하는 단계로 상권 및 입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점포 개점의 준비 단계에서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직접 점포를 개설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서 점포 개점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있고 역시 쭉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는데 보시면 업종과 업태에 따른 성장성, 안정성, 환금성 등을 검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아이템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점포 개점자의 적성과 능력, 자본, 재무 관리 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을 분석하는데 현재 존재하는 시장의 크기와 현황을 포함하여 유통 방법, 형태, 상품력, 가격, 서비스 품질,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 분석이 끝나고 나면 사업성을 분석하죠.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예상 매출액과 투자 회수율, 손익분기점, 월 순이익 등을 계산하는 절차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분석되고 나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자료를 통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설정과 자금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투자 규모 설정과 자금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서 사업할지 사업장을 선정하는 절차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장 선정은요. 상권과 입지 분석을 통한 시장 환경과 경쟁 점포, 예상 매출액, 직원 관리, 고객 관리 등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업장에 대한 선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행정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포함해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점포 개점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정 절차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 서류가 있는 거고요. 그 필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요게 종종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 필요 서류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역시 어떤 형태의 출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금 그 서류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 서류들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기는지를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서류별로 어떠한 정보가 담기는지를 쭉 유추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서류에 대한 제목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제목이 잡혀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의 제목에서부터 담기는 내용들을 좀 유추하시는 것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건축물 관리 대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어떠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점포의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 연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유자 인적사항, 권리관계, 매매 과정, 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토지 거래 규제 여부, 도로 개설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토지 등급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거고요. 토지의 소재, 옆 토지와의 경계, 토지의 모양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같은 것들이 필요 서류가 되는 거고 각 필요 서류별로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행정 처리가 진행되고 나면 이제 점포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핵심 상품의 기획과 판매, 직원 관리, 홈페이지 개설 등을 포함하여 고객 만족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점포 개점의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점포 개점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고 여기까지가 점포 개점의 의의 및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점포 개점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으니까 역시나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근데 역시 점포를 개점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투자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